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물벼락 갑질 논란에 또 부하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게 폭로가 됐죠. 오늘 경찰이 조 전무를 피해자로 정식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위험 수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환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흔히 물컵 투척 갑질 논란, 신문들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던데 이제 알려진 게 닷새 됐습니다. 예. 네. 경찰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고요. 출국 금지가 아니고 외국인 신분이라 예. 출국 정지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아직 8명이 그 회의실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조현민 부사장 네. 빼고. 그래서 전무를 빼고. 근데 아마 강서경찰서에서 그 중에 대부분을 아마 이렇게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홍보대 행사 사람들. 예.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뭐 유리 물컵을 던졌다, 혹은 뭐 밀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가장 최근으로 업데이트한 거는 그 테이블 위에 유리 잔도 있었고 네. 매실 음료가 든 종이컵도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간부 두 사람의 얼굴과 어깨에 이 매실 음료를 뿌렸다. 여기까지 이제 진술을 받았다고 강서경찰서에 어디까지는 그 피해자들의 주장인 거죠. 예, 그런 이제 얘기가 업데이트 돼 있어요. 네.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 대기 발령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대기 발령은요, 그 직은 유지시키는데 지금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대기 발령이라는 건 일반 직장인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회사에 그냥 월급쟁이 임원이나 월급쟁이 간부 사원이면 사장이 너 대기 발령이야 그러면 사표 쓸 준비를 하는 건데 조현아 전무는 오너 딸이잖아요. 오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 발령은 잠깐 쉬고 있는, 조현민 전무는 잠깐 쉬고 있는 거고, 그 전례를 보면은 자숙 기간, 이 기간이 좀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다시 나오죠. 네. 네. 그래서인가요? 노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주식회사 제도라는 게 사실은 이 자본주의 경제의 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 오너의 것이라는 아주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사용자나 고용인이나 뭐 이 피고용자나 다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은 주식회사 제도라는 거는 주주, 경영자, 종업원, 고객, 사회, 예를 들면 납품업체 이런 데들이죠. 이런 데들을 이해상관관계자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크홀더스들이 다 성과를 나누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주식회사 제도의 영역성의 근간인데 글쎄요. 그 오너라고 해서 이런 대기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사실 노조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만약에 그분들이 대기 발령 이런 상태에서 받았다면 사표 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대로라면 사실은 이제 이사회에서 또 사회이사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주식회사니까요. 그쪽은 조용하고 우리나라 이상하게 노조에서 문제를 삼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은 오너 편이니까 이사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원래 근데 오너 편 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사회이사라는 건 사실 현 경영진이라든지 오너가 중심이 된 경영진을 견제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사회이사 면면들을 보시면 대부분 오너와 관계가 있다든지 오너가 시혜적으로 이번에 사회이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되죠. 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또 하나의 음성 파일을 공개해서 지금 파장이 큰 상태입니다. 조현민 전무가 나이가 많은 임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음성 파일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물어보려고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나는 왜 이랬다? 그런 거는 있지. 그런 거 알아듣지. 그건 알아듣지. 난 믿지 않았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 목소리가 조현민 정부의 목소리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도 뭐 조현민 씨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 목소리를 제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제보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대한항공의 사원증까지 포함해서 이거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이걸 그냥 SNS 통해서 받아보고 듣다가 말았는데, 너무 오래 틀어주신 건 저한테도 가혹하고 시청자한테도 가혹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오래 틀어주신 알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서 그 7년 동안 근무했다는 전 기장이 네. 음성 파일 처음 접했을 때 사실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조현민 전무의 고성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그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전무는 보통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기분이 좀 좋을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무슨 통과 의례처럼 항상 고성을 지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근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고요. 항상 벌어지는 일이라고 들었고요. 이제 고성을 지르기 시작하면 그 6층 전체가 조용해지면서 키보드 소리만 이제 탁탁탁 나는데 사내 메신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직원들이 서로 물어보면서 오늘은 무슨 일로 그러는 거냐, 오늘 깨지는 사람은 누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음성 파일을 뒷받침하는 그 예. 기장의 인터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제보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내가 예. 확실하다. 예. 이렇게 사원증까지 보여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저런 이런 고함을 치고 이런 소동이 6층이라 그래요. 집무실이, 사무실이. 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익숙한 소리였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 화면에 이제 이 음성 파일을 오마이뉴스에 제보한 제보자가 다시 사원증이랑 보내면서 내가 분명한 내부 제보자고 제보자 색출이 있겠지만 내가 이 같은 일을 제보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보낸 편지를 보고 계십니다. 네. 네. 이 음성 파일 공개된 후에 정치권에서도 조현민 전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SNS인데요. 조현민 이분 고함 소리를 들으니 임원을 시킬 게 아니라 입원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러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대한항공 오너 갑질에 반대하는 모든 직원 여러분 힘내세요. 갑질 끝냅시다. 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조현민 전무 이제 3세입니다. 대한항공의 3세고 이제 35살이고 지금 조현민 전무가 갖고 있는 직함이 정석기업의 부사장, 예, 한진관광의 대표이사면서, 대표이사, 또 칼 호텔 네트워크의 대표이사, 예. 진에어의 부사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제 경영 참여의 자격이 있느냐 예. 이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만 35, 우리 나이로 36인데 네. 이분이 등기 이사가 된 게 28살 때예요. 네. 28살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대학 졸업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군대 갔다 왔다면 아마 요즘 취업난 때문에 재수 삼수하잖아요. 그러면 신입사원입니다. 그럼요. 그러면 재벌 오너의 3세면은 신입사원 정도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경험치를 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들의 등기 임원이라는 건 사내 임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거고 또 오너의 자제니까 그 중요한 결정에서도 얼마나 선도적인 입장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28살, 20대의 등기 임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더 놀라운 거는요. 이런 일들이 대한항공 가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 그룹의 자제들이 입사해서 임원이 되는데 평균 3년 걸립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3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가공할 만한 이 경쟁률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걸 어떻게 그 국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인정을 오늘 할 수가 국민들 있느냐. 시청자들 입장에서 그럼 미국의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GM 같은 회사들은 자녀들이 아니, 안 젊어서 그래도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네, 하는데 자녀들이 젊어서 등기 이사 안 합니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지금 숨진 지가 2011년이니까 7년이 됐잖아요. 네. 기사 보셨습니까? 미망인이나 자제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신 그런 적 거못 있어요? 봤습니다. 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요? 빌 게이츠 지금 네. 뭐 합니까? 예? 재단하고 와이프하고 빌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재단도 빌 게이츠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최대 기부자가 누굽니까? 세계 최대 부자 중에 한 명인 워런 버핏입니다. 네. 워런 버핏이 지금 80대인데 그 큰 부를 자식들한테 안 물려준다고 선언을 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군요. 네. 네. 자, 알려지기로는 그런데 이제 아들 조원태 사장이 대한항공을 이번에 복귀한 조현아 예. 사장이죠, 지금은. 네. 예. 그 호텔 체인을 갖게 되고 이제 조현민 전무가 진에어를 물려받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분 관계상 그렇게 되는데 아직은 뭐 조양호 회장이 네. 칼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마 그 아들이 대한항공의 전체 비즈니스를 이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외에는 네. 조현아 이제 사장이죠. 사장이죠. 다시 복귀를 했으니까. 그리고 조현민 정무의 어떤 승계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요즘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해외 나가는 가까운 해외 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흑자도 많이 나고 또 네. 말이 많은 그 호텔 체인도 결국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가게가 나눠서 경영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조현민 전무가 국적이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면서요? 하와이에서 태어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는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 조영호 회장이 경영일선에 경영 수업을 받든지 경영일선에 있었을 테니까 네. 왜 그때 하와이에서 출생을 했고 한국에 와서 초중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출생도 미국에서 살다가 태어난 건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언니죠. 조현아 대표 같은 경우도 미국에 가서 네. 이제 자제를 이제 출산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죠. 조현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조현아 사장의 자제가 그렇죠. 이제 외국 국적이고요. 네. 네. 진에어 부사장이면서 이제 등기 이사였는데 조현민 전무. 예.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적기 등기 이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그게 알고 그렇게 돼 있는데. 있더라고요.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법 면허를 이제 받으면은 네. 등기 임원은 전부 국내,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이 출생해서 미국 시민권자니까 또 중간에 이중국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왜 미국 사람 이런 글로벌 시대에 그 항공사의 국적 항공사의 임원을 왜 못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거 유사시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항공은 바로 전쟁에 투입되는 아, 그렇군요. 그런 방위 산업의 일부분을 국적기라는 차지해야 돼요. 게. 국적기라는 네. 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네. 국적기 분단 상황에서 이런 법을 갖고 지금 있으니까 화면은 진에어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조 에밀리 리 예.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패밀리 이름이고 아마 조는 이제 패밀리 네임이고 네. 리는 어머니의 성을 딴 것 같아요. 네, 조현민 전무가 이 기간까지 등기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예. 우리 국적기라면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면을 갖고 있는 비행기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여기 항공사들, 예. 항공사는 외국인은 등기 이사를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조사에 착수했다는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뒤늦게 알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문제네요. 네. 네.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이제 미국 언론들도 여기에 네. 관심을 갖고 많은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도 이 사건 보도하면서 갑질, 이거를 GAPJIL 이렇게 그러니까 썼더라고요. 고유명사화 해버린 거죠. 한국만의 어떤 우리 저 대기업 총수 일가만의 어떤 독특한 행태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옥스퍼드 영안사전에 보면은 재벌 이렇게 고유명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한국의 고유한 기업 경영의 체제로서 재벌인데 이 재벌들의 갑질도 이제 고유명사가 됐다는 게 참 이 말은 씁쓸한 외국에는 거예요. 이런 게 없다는 어떻게 보면 비꼬는 듯한. 아니 외국에도 네. 인성이 좀 덜한 사람들이 약자한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네. 하필이면 우리는 이 그룹 재벌 오너들의 갑질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다 보니까 외국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땐 오히려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잖아요. 또 오히려 그런 쪽에 반대에 있는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게 돼 있는데 우린 정반대에 있으니까 사실 외국 사람들 만나기가 이런 주제로 얘기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고 그런 부분이 또 나온 거죠. 네. 외국 언론에서 이런 걸 갑질이라는 말을 하면서 보도를 했으니까요. 네. 미국 CNN 방송도 또 방송을 했는데요. 조현민 전무가 몇 년 전에 땅콩 회항으로 공분을 샀던 조현아 씨의 동생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Yes, that family once again in the news for throwing a temper tantrum. 뭐 흔히 이런 걸 오너 리스크라고 합니까? 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 그래프가 준비가 됐나요? 네. 글쎄요, 오늘은 이제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600원으로 이제 약간 회복을 했지만, 반등을 네. 했는데 어쨌든 저 기간 동안에 뭐 사실 전체적으로 큰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대한항공의 주가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100%는 아닙니다만 네. 없지 않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증권시장에서 코리아 리스크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분단 상황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 제가 늘 주장합니다마는 분단 상황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가 분명히 있으나 그 코리아 그 디스카운트 내에는 이런 류의 그 기업의 가버넌스와 관련된 기업의 지배구조의 후진적인 행태들이 외국인 투자가로 하여금 우리 기업들을 특별히 재벌 대기업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과 제도로 개선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일가의 어떤 파행적인 행태 뭐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개선이 안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나흘 만에 한 6, 7% 정도 주가가 떨어졌는데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주가라는 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아마 몇천억 원일 텐데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야 뭐 글로벌 서비스나 운송 부분에서 늘 좋은 평가를 받는 좋은 기업이고 우리 그렇습니다. 국제항공사인데 네. 총수 일가갖고 잊을만 하면 사고를 칩니다. 이 경영권도 그대로 물려받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대통령이 힘이 셉니까? 재벌 회장이 힘이 셉니까? 대통령은요, 공무원들 집에 못 보냅니다. 집에 함부로 보내면 대통령 구속당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네. 재벌 회장은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제왕적 재벌 회장인데 이게 문제는 아주 소수의 지분을 순환 출자 구조를 통해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인사권까지 다 행사한다는 데 있는 거죠. 사실은 현 정부가 들어와서 경제 민주화를 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요체는 이 재벌의 경영의 혁신도 해야 되지만은 지배 구조의 개선 없이는 그거 힘들 거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3대, 4대 계속 훌륭한 사람이 나오겠어, 우생학적으로. 그래서 경영과 소유의 분리, 이런 쪽으로 정책과 법을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재벌들도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비난받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경영을 전면에 나서 해야 되는지 그냥 소유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 경영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처럼. 예. 네. 김동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